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지대학교 수시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를 이제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당장 우리가 급한 것은 명지대학교처럼 면접 일자가 아주 임박한 10월 30일에 면접을 보는 이런 학교들에 대한 면접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명지대학교는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 더군다나 또 경쟁률 자체가 높다 하더라도 대부분 10대1, 15대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1단계 배수 5배수를 생각하면 2대1이거나 3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명지대에서 반드시 합격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대학으로 우리가 목표점을 이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명지대학교의 전형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명지대학교에는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의 명지인재 전형이 있고, 이 두 개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형의 유형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교과 면접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라고 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다 지원이 가능하시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모두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명지인재 전형은 지금 지원 자격을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3학년 1학기까지의 국내 학교생활 기록부와 3개 학기 이상이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운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학교가 특히 관심을 갖는 바는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선택지가 좋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학과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형 방식을 보시게 되어지면 1단계 배수가 5배수죠. 배수가 5배수면 매우 큰 배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단계 배수가 5배수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1단계 5배수 중에서 한 명을 뽑은 건데, 이렇게 배수가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매우 크죠. 결국은 뭐냐면 배수가 큰 만큼 면접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명지대학교 경쟁률이 대부분 10대1 정도의 경쟁률을 고려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원서를 쓰신 분들 대부분이 면접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이고 면접 일자가 인문계는 10월 30일, 자연계는 10월 31일이 면접일입니다. 자, 면접 평가에서는 면접 기초자료 작성 20분 A4 용지 한 장 분량이고 약 2개에서 3개 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의 5분 내외다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면접 기초자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실제 그걸 가지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의 부담이 매우 크죠. 더군다나 그거를 직접 글로 써야 되는 거죠.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글 쓰는 연수들이 많이 안 되어져 있고, 또 당장 그 시험장에 가서 A4 용지 한 장 분량에 대한 질문을 적절하게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기소개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고, 명지대학교에서 이렇게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이유도 그거겠죠.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대신 써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신뢰도를 갖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접 대학에서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게 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라든가 학업적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그걸 가지고 질문을 갖고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여러 가지 학업적, 경험적 부분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얘기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면접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명지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의 배수가 4배수입니다. 교과 면접 전형보다는 배수가 일단은 좀 5배수에서 4배수로 배수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작성하지 않고요. 면접평가는 2명의 면접위원과 1명의 수험생 간의 약 10분간의 개별 면접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질 거고, 이런 면접들은 대부분 어떤 거에 기반을 두냐면 인성과 적성 면접에 기반을 두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라든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에 대한 성취 과정을 물어보고, 또 하나는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학생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지식도 같이 약간은 건드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과 면접 전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명지인재 전형이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환자 또는 3개 학기 이상의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이고, 이 전형이 어찌 보면은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고 선택지가 좋은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지대를 꼭 합격하셔야 되고, 명지대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대학의 합격을 또 목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대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명지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석차 등급 반영 불가능자에 대한 환산표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환산표를 가지고 교과 성적에 반영한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검정고시 성적이 예를 들어서 96점 이상인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취도 평가에서는 A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신 환산 등급으로는 3등급, 환산 점수는 약 97점 정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이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검정고시 합격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96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92점 이상만 되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격에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해외에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보통 성취도가 A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리한데, 대부분 전 교과를 다 A를 갖는 경우는 되게 어렵다 보니까 평균 교과 성적이 약 B 정도나 B 플러스 정도, 다시 말하면 환산 등급이 4등급 정도, 환산 점수 94점 정도가 되어지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에게도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B 정도의 성적이면 4등급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외에서 A나 B 정도의 성적을 갖게 되어졌다. 평균 성적이 B 플러스 정도의 성적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그것을 한 2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범위 안으로 봐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대학이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평가 항목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두 개의 전형 간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지원 자격에서 두 개의 전형 간의 차이가 뚜렷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우리가 명지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평가 항목에서 좀 더 높은 평가 항목을 주고 있는 것이 전공적합성의 40%의 평가 항목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서 눈에 띄는 거는 기초 학업 역량 30%의 반영 비율이죠. 아마도 기초 학업 역량 평가의 30%가 면접 기초 자료에서 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면접 기초 자료의 문항과 공통 질문에 대해서 2021, 2020년, 2019년도의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 2020년도는 3개의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는 2개의 질문 문항이 나왔는데, 요 3개의 질문이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일 때 3개 문항이죠. 근데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자소서는 1번 문항 우리가 쓰게 되어질 때 아시는 것처럼 글자 수가 1500자예요.
2번 문항 쓰게 될 때 타인과의 공동체를 쓰게 800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쓰게 되어질 때 800자인데 지금 면접 기초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친필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을 펜으로 작성해서 쓰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몇 자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1000자 정도밖에 못 쓸 거예요. 그쵸? 그게 아니라 타이핑으로 세우게 되어지면 약 1500자 정도 부를 수 있는데 볼펜으로 쓰게 되어지면 약 1000자, 1000자라고 보게 되어지면 2개의 문항이 주어지면 약 대략적으로 한 문항당 글자 수가 400에서 500자 정도. 3개 문항이 나오게 되어지면 한 문항의 글자 수가 약 300자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이프리에서 이제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에 면접 준비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A4 용지 분량에다 질문을 받아서 그거를 펜으로 글을 작성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글자 수에 맞춰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직접 펜으로 글을 쓰는 방법도 되게 중요할 거고 또박또박 읽는 사람이 보게 되어질 때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읽는 사람이 봤었을 때 글체는 필체는 좋지 않다 하더라도 글이 명확하게 읽힐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또한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0자 또는 400자 안에서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글 쓰는 방법들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요령들도 키우도록 할 겁니다. 자, 2021학년도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원학과와 관련한 학습 중에 가장 흥미로웠었던 분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 분야가 가장 흥미로웠었던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질문에서 잘못 이해하시면 흥미로웠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흥미로웠었다 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흥미로웠다? 되게 재밌었다. 이렇게 자꾸 이해하시면 마치 재미있었던 일을 쓰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서의 흥미로웠었다는 얘기는 재미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탐구 의욕을 고취시켰던 사례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1번 문장에서 가장 핵심의 주제는 학습이죠. 관련한 학습중.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과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그러면 경제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습은 수학이겠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전기공학과다. 그러면 그와 관련이 되어진 학습은 예를 들어서 수학이거나 물리교과이겠죠. 이렇게처럼 지원하는 교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진 학습, 그 학습의 과정에서 탐구, 호기심,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적는 거고 1번 문항은 결국은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고 보시면 되고 1번 내용은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학습 및 활동의 경험 중에 학습에 해당이 되어지는 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은 무엇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떠한 노력을 했냐고?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어떤 질문을 물어보는지 참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과 면접 전형의 평가 항목을 한번 봅시다. 평가 항목에 보면 기초 학업 능력의 30%,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에서 35%, 전공 잠재 역량이 35%. 결국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는 기초 학업 역량과 전공 잠재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초 학업 역량이라는 건 결국 학업 능력, 학습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 전공 잠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경험, 이를 통한 활동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의 질문에서 묶고자 하는 바는 뭐냐?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학업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원학과와 관련하여 라고 하니까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본인의 고등학교에서의 활동 경험을 묻겠죠. 활동 경험.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전기나 전자공학과다. 그럼 고등학교 때 활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가 로봇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주제로 탐구 주제 발표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대회에 입상을 했다든가 이런 활동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활동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보여주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봤었던 것처럼 결국 보여주는 건 이거죠. 학생부 대체서식에서 보여주는 거, 면접 기초자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다른 대학과 좀 차이점이 있는 점들은 뭐냐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검정고시 출신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검정고실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원서를 쓰는 경우에는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런데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에는 학생부 대체서식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지금 보는 것처럼 면접 기초 자료라고 하는 게 학생부 대체서식의 대안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대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면접 기초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의 모집 요강을 보시게 되어지면 면접 기초 자료는 단지 그냥 학생들이 작성할 뿐 입시는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대학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학생들을 대학으로 모셔서 직접 질문을 주고 즉흥적으로 거기에 글을 쓰게 하고 그걸 가지고 질문하게 되어진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면들이 다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자기소개서에서는 약간 거짓된 얘기 또는 과장된 얘기를 쓸 수 있지만, 학생부 대체서식에 그 내용을 다 적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바로 질문하게 되어지면 솔직하게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면접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만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다소 내신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을 통해서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도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단 이 대학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환산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문이 크게 열려져 있는 대학이고 전형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률을 보시죠. 경쟁률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국어국문학과의 경쟁률이 8대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미술사학과는 7.20대1,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동학과가 8점대, 그 다음에 가장 경쟁률이 높은 것은 지금 보니까 경영학과가 16대1, 그 다음에 국제통상학과가 14.80대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쟁률이 매우 높다 하더라도 사실 15대1이라 하더라도 1단계배수 5배수. 그러면 사실상 경쟁률이 3대1밖에 되지 않는 거.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10대1 이하의 경쟁률은 2대1밖에 안 되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높지 않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여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4.60대1의 경쟁률이니까 원서를 쓰신 분들은 다 면접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1단계를 통과하셨으니까. 물리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학과는 5.80, 경쟁률이 높지 않죠? 화학공학과 6대1, 그 다음에 신소재가 6.0, 이러니까 이런 학과들은 대부분 다 결국은 1단계를 다 통과하셨다고 볼 수 있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건축학과가 14.80이고요. 건축학과가. 전기공학과가 16.20대1.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전자공학과도 12.20대1. 경쟁률이 다소 높은 편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단계 배수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학과들의 경쟁률이 2대1이나 3대1 정도밖에 경쟁률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포립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교과 면접 수업은 1단계 발표가 10월 22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단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이 언제냐면 10월 30일날 31일이기 때문에 1단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 수업을 들으려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쭉 6개를 만약에 면접을 썼잖아요. 그러면 가장 부담되는 학교가 바로 어디냐? 첫 번째 학교가 제일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면접을 처음 보러 가는 거니까. 첫 번째 명지대에서 시험을 가서 잘 보고 나면 그 다음번에 학교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면접 준비가 돼요. 면접 준비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대학에 가서 직접 면접을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 것보다 대학에 가서 실제 면접을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면접을 보는 학교가 부담이 엄청 커요. 그쵸?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면접을 준비할 때 이만큼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앞에서 많이 준비가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시면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서부터 면접을 준비하는 게 꼭 명지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명지대 또는 국민대, 수능 이후에 보는 뭐 건국대, 동국대 같은 학교들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다 다른 대학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지대학교가 1차 발표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수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일단 수업 일정이 25, 27, 29일 월수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로 시간표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지인재 전형은 면접일자가 1단계 발표가 수능 이후에 11월 19일에 발표나고 난 다음에 면접일자가 11월 27일과 28일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면접 수업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4시간씩 3일 12시간, 그러니까 한 반의 정원은 보통 4명이나 5명 정도가 한 반의 정원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때 닥쳐서 면접을 준비하려고 하면 면접 준비 기간이 좀 짧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셨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면접을 착실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면접 수업을 듣는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에 면접을 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학원에 와서 면접 수업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서 활동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관련된 자료도 찾아야 되고, 또 내가 지원할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명지대 같은 경우들은 다양한 제시문을 받아서 직접 글 쓰는 연습들, 쓰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연습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명지대학교가 좀 다른 학교들보다 좀 일찍 면접을 보는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명지대학교가 준비가 잘 되어야 그 다음 대학교의 준비가 연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이퍼립에서는 지금 추석 특강으로 또 명지대학교 또는 뭐 국민대학교, 뭐 광운대 또는 뭐 동국대, 건국대와 같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에 대한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면접은 9월 20일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9월 22일 수요일까지 월수금 12시부터 3시 또는 3시부터 6시까지 해서 3시간씩 3일만 진행하고요. 그리고 한 번의 인원은 약 4명에서 5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추석 특강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면접을 들으실 수 있는 강좌는 첫 번째, 추석을 이용해서 듣는 강좌. 두 번째는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에 수업을 연기해서 듣는 방법. 세 번째는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듣는 방법.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경우도 대부분 학원에서 진행하는 명지대학교 반이 불과 한 2개 반이나 3개 반 정도, 10에서 15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들도 예약하셔가지고 나중에 수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학교들이 면접을 진행하지만 사실 학생들의 관심이 되게 뜨거운 5개 대학 중에 하나가 명지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